안녕하세요. 일타강사TV입니다. 오늘은 그 일본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유명 가문인 시마즈 가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마즈 가문 잘 모르실 텐데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악연이 얽혀있는 가문입니다. 시마즈 가문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 지금 규슈섬 있죠. 후쿠오카가 있는 규슈섬, 최남단, 가고시마 그쪽에 있는 가문이고요. 옛날에는 이걸 사츠마라고 했거든요. 사츠마. 그 사츠마를 지배했던 가문이고요. 이 가문이 재밌는 게 오키나와 있죠. 오키나와가 이게 그 전에 이제 류쿠 왕국이었는데 류쿠 왕국까지도 지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문이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일본 역사에서 가마쿠라 막부 시대 때부터 있었던 가문인데 우리나라로 보면 고려 시대 때부터 있었던 가문이고요. 이게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전국 시대, 에도 막부, 메이지 유신, 태평양 전쟁 현재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니까 역사로 보면요. 거의 한 900년 정도 된 가문입니다. 이게 세계사를 통틀어서도요. 이 정도 가문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마즈 가문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시마즈 가문에는 암군이 없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시마즈 가문 이런 당주들이 굉장히 좀 유능했다고 하고 시마즈 가문이요. 이게 시마즈 사츠마번 가고시마가요. 유명한 게 일본 내에서 싸움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여기가 외구 있죠. 외구. 그 다음에 해적 소굴로 유명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화산재 지형이라고 해가지고요.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노락질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굉장히 좀 잘합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이게 몽골이나 흉노, 뭐 바이킹 같은 애들 이런 데가 좀 척박한 땅에서 있었던 애들이 싸움을 굉장히 좀 잘하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가고시마 출신이다 그러면 약간 세다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가문이 우리나라랑 어떤 역사가 관련이 있냐? 제가 고려시대 조선 초에는 뭐가 있죠? 외구 소굴이니까 외구의 어떤 소굴로서 굉장히 많이 유명했는데 본격적으로 유명하기 시작한 거는요.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 시마즈 애들이 참전을 하거든요. 근데 임진왜란 하면은 유명한 장수들이 있죠. 뭐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데 그 임진왜란에서요. 가장 전투를 잘한 거는 시마즈 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명나라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마즈 애들이 정말 싸움을 잘했고요. 유명한 게 우리나라한테는 슬픈 역사죠. 정유재란, 임진왜란 다음에 이제 정유재란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때 2차 진주성 전투가 있거든요. 1차 진주성 전투는 우리나라가 압승을 해서 진주 대첩이라고 하는데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시마즈 가문이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천성 전투가 있는데 사천성 전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7,000매 병력으로요. 조명연합군을 4만을 물리친 전투가 시마즈 애들이 했던 전투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노량해전. 노량해전 들어보셨어요? 노량해전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전투가 이제 노량해전인데 그럴 때 시마즈 애들이 이순신 장군을 돌아가게 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시마즈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이게 정유재란 때 시마즈 애들이 도공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명한 게요. 남원에 있는 심당길이라는 사람을 일본에 끌고 가가지고요. 일본의 도자기 기술을 이제 발전시키거든요. 그때 이제 심당길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사무라이로 대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무라이로 우리로 말하면 사무라이가 어떻게 보면 양반 같은 거니까 이때 나온 게 이제 사츠마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 3대 도자기로 평가된다고 그러고요. 나중에 해외에서 있잖아요. 서양에서도 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진왜란을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자기 전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도 그 후손이 심수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심수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15대째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15대 심수관 분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교류를 맺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시마즈 가문에 위기가 하나 생기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일본 전국시대 하이라이트죠. 사키카라 전투가 생기는데 여기서 이게 서군 측에 좀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동군이 이겼으니까 도쿠가와 이에스가 동군이 이겼죠. 그러니까 원래는 멸문지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특이하게 영지 조금 뺏기고 나서요. 도쿠가에서 그냥 놔두거든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사키카라에서 소극적으로 싸워서 그렇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원래 도쿠가와하고 내통하고 있었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영지가 규슈 남쪽 너무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냥 놔준 거다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집안이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일본 역사에서 또 등장하는 게 메이지 유신인데 적극적으로 막부를 타도한 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츠마번하고 조슈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원래 앙숙관계입니다. 근데 둘이 동맹을 맺고 결국 막부를 타도해서 메이지 유신을 만들거든요. 그때 이 두 번을 동맹을 맺게 한 게 일본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역사적 인물인 사카모토 로마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메이주 유신을 만들었으니까 메이주 유신 이후에는 뭐 승승장구했겠죠. 그래서 일본 왕실과도요 혈연적으로 맺어져 있고요. 굉장히 최고 귀족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해군을 사치마 애들이 장악을 해서 실제적으로 일본 해군은 사치마, 육군은 조슈번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고, 태평양 전쟁 이후에도 뭐 일본이 민주화가 됐으니까 했지만 그래도 영향력을 계속 행사를 했고요. 이 시마즈가가 나중에 뭐 총리까지도 배출을 하고요. 지금은 집안 자체가 기업화가 됐는데 시마즈 흥업 주식회사라고 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CEO는 계속 당주가 맡고 있다고 합니다. 가고시마 여행 가시면요, 이게 생가넨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일본식 정원이 있거든요. 이게 시마즈 가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마즈 가문 900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 이렇게 롱런하게 된 비결은 뭘까? 제 생각에는 1인자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계속 2인자, 3인자로서 있었던 게 롱런하게 된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요, 우리랑 악연이 있는 시마즈 일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일타강사TV였습니다.